네,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28, 9도로 기온이 크게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동해상의 파고는 0.5에서 2m로 오전에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일제시대 경주에 놓여진 동해 남부선 철도가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2년 뒤에 철거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폐철도 활용 방안에 대한 학술 포럼이 열렸는데 전문가들은 천년 고도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적 8호인 사천왕사지와 신문왕릉 등 신라시대 주요 유적지를 관통하며 일제의 유적 훼손 사례로 손꼽히는 동해 남부선 철도.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2년 뒤 경주 지역 50km 구간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또 동해 남부선과 함께 중앙선 철도 경주 구간도 2020년 운행을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70km에 이르는 폐철도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학술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제에 의해 훼손됐던 천년 고도의 정체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경주의 고도를 그냥 두 조각, 세 조각을 갈라놓았던 것이 봉합이 되는 거고 옛날의 흔적을 갖다가 다시 이 비워진 공간을 통해서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도심 구간은 양분됐던 유적지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훼손됐던 주요 사적지도 정비하는 한편 외곽지 철도는 레일바이크나 소형 열차, 자전거 길 등 친환경 교통으로 관광 유적지를 서로 연결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단절된 이 역사 유적을 통합한다는 큰 의미가 있고 폐철도 부지를 레일 바이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연결하게 되면 역사 문화 축을 친환경제로 구성할 수 있다. 또 주요 철도 역사는 경주의 근현대사를 복원한 도시박물관이나 문화예술이 재창조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도심 내에서는 문화와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고요.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 공간이라든가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변화가 필요하고요. 전문가들은 경춘선과 경의선의 폐철도 사례를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폐철도 예정지 3만여 제곱미터 대부분이 코레일 소유이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경주시가 상호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한수원은 경북대 방사선 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월성원전 주변 760여 개 시료에 대한 환경 방사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전역의 방사능 수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삼중 수소의 경우 양라면 읍천일리 음용수에서 12.8베크렐이 검출됐지만 일반인 연간 선량 한도의 0.0045%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전 인근 표층 토양구와 하천 토양에서 미량의 세슘이 검출됐지만 과거 대기권 핵실험 등의 이유로 전국에서 검출되는 수준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4시 40분쯤 경주시 건천읍의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내부 140여 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람이 없는 빈 건물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동해안 대표 어종인 오징어와 고등어, 참다랑어에 대해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불금 지급 대상구와 금액 산정 기준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달 말까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FTA 피해 보전 직불제는 FTA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해를 입은 국내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직불금 보전 비율을 종전 90%에서 95%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